아니? 무슨 말이야, 그게? 헐, 이혼한 거 아니었어? 아니, 이혼한 것도 아닌데 네 남편은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지? 이상하네? 그런 짓이라니? 나 모르게 뭐 진행되는 일이 있기라도 한 거야? 라고 물어보자 그 친구가 자기가 들은 이야기를 제 딸에게 말해준 거였어요. 자기 친구가 네 남편이 근무하는 한의원에 교통사고로 입원해서 침치료 받고 있는데 입원하고 밤에 이제 물 마시러 나갔다가 네 남편이 거기 여자 이혼한 부원장이랑 작은 방에서 신음소리 내면서 이상한 짓 한 거를 봤다고 말을 하고 그 찰나를 문틈 사이로 찍은 거랍니다. 제 딸은 그 사진 보여달라고 했고 딸은 그걸 보고서 거의 기절할 듯이 놀라고 큰 충격을 받은 거였어요. 진짜로 그 사진 안에 몸을 섞고 있는 남녀는 제 사위와 의문의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정말 전 남편이랑 내 사이가 똑같은 일을 하는구나 하면서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른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고 바로 사위에게 찾아가서 힘껏 뺨을 내리쳤습니다. 자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고, 사람이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그렇게 뻔뻔하게 할 수 있냐고 하면서요. 사위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서 저에게 말했고 저는 딸에게 받은 그 불륜 사진을 사위의 얼굴 앞에 내보이면서 입이 두 개라도 말할 수 있겠냐고, 어? 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사위는 어떻게 이 사진을 하면서 고개를 푹 숙인 채 그렇게 되었다고 그냥 딸 잃은 슬픔을 동료들과 나누다가 갑자기 이상한 감정이 느껴지고 이게 사랑이란 것을 알아서 도덕적으로 어긋난 짓을 했다고 실토하더라고요. 진짜 허망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면서 살기가 싫어졌습니다. 저는 그냥 냅다 사위의 뺨을 갈겼고 사위는 죄송하다고 이혼하겠다고 하면서 자리를 떴습니다. 제 딸과 사위는 이혼했지만 제 딸은 그 이후로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울증 약도 막 죽겠다고 시도도 하고 심각했습니다. 저는 엉엉 울면서 내가 너 없으면 어떻게 사냐고 제발 살아만 있으라고 시간이 해결해 줄 거고 너의 그 달고 다른 마음도 다 치유해서 낫게 해줄 거라고 위로를 해 주었지만 그 위로는 소용이 없었지요. 새벽에 이상하게 눈이 번쩍 떠져서 불안한 마음에 핸드폰을 보았더니 딸이 문자를 하나 남겨둔 겁니다. 엄마 미안해. 나 이미 지쳤나 봐. 내일 해가 뜨는 게 무섭고 더 이상 하늘을 보고 싶지 않아. 더 이상 세상의 공기를 마시고 싶지 않아. 이런 나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줘서 그동안 고마웠어. 라고 써 있었어요. 이건 누가 봐도 유서였습니다. 제발 안 돼, 딸아! 하면서 저는 바로 경찰서에 신고했고 경찰서에는 위치 추적을 통해서 딸의 핸드폰이 낙동강 모습지 근처에서 위치가 잡힌다고 거기 관할서에 사람 보내서 바로 찾아보겠다고 했어요. 시간은 흘렀고 하루, 이틀, 3일이 흘러도 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발 실종된 거라고 말해달라고 우리 딸이 죽은 게 아니라 실종된 거라고 하면서 저는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수색 중 낙동강 습지 쪽에서 제 딸의 신발을 발견한 겁니다. 경찰은 여기서 빠져 죽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곳이 습지고 낙동강 쪽이니까 시체가 떠내려가거나 혹은 밑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시간도 많이 흐르고 부패 가능성도 배제할 수도 없다고 말한 겁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살아있을 가능성은 없다고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신발까지 발견된 이상 뭐 더 이상 저희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거의 경찰 100명을 풀어서 찾아봤지만 아무것도 발견된 게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절망이었어요. 죽었다면 시체라도 발견해야 하는데 시체도 발견하지 못하고 엄마 마음은 그냥 타들어가는 거죠. 인생이 언제부터 이렇게 허망했던가? 왜 나와 내 딸의 인생은 안녕하지 못하고
저승을 떠돌아다니는 망자처럼 불안한 건가 하면서 심한 우울증에 빠진 저는 절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사람도 안 만나고 거의 밥도 먹지 않은 채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살았어요. 그러다가 절에 더 이상 묵을 돈도 없어진 저는 죽을 용기도 없어서 서울로 다시 올라가 단칸방에서 간신히 국가 보조금으로 목숨을 떼었습니다. 그러다가 술을 냅다 마시고 저는 딸이 실종된 그 낙동강으로 무작정 갔어요. 나도 죽은 딸 따라서 가려고요. 낙동강 습지에 도착해서 죽으려고 하는데 불이 다 빠져서 도저히 제가 죽을 수가 없더라고요. 하늘은 왜 죽고 싶은 사람도 마음대로 죽지 못하게 하는 거냐고 하면서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습지 안쪽에서 어떤 물체가 꿈틀거리는 겁니다. 뭐야? 하면서 자세히 가보니까 아니, 웬 여자가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더라고요. 아니,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하면서 저는 그 습지를 냅다 뛰어서 그 여자에게 다가갔어요. 저를 본 그 여자는 나 죽을 거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뭐야 싶었던 저는 아니라고, 죽으면 안 된다고, 무슨 일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같이 힘내서 살면은 안 되냐고 막 그녀를 잡아서 당겼어요. 그녀는 얼마나 힘이 세던지 제 손을 뿌리치고 더 깊은 물가 습지로 뛰어들길래 저는 큰 소리로 여기 사람이 살려요! 사람 죽으려고 해요! 제발 살려줘요! 하면서 냅다 질렀습니다. 그때 길을 지나가던 그 동네 이장인지 뭔지 아는 사람이 저희를 발견하고 몸을 던져서 그 여자를 저와 함께 끌어냈어요. 이장은 그 여자를 보자마자 한숨을 푹 쉬고 아이고, 가까스로 그 지옥 구덩이에서 탈출하면 악착같이 살아야지. 살겠다고 우리 동네 온 거 아니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여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았고 이장은 이 여자가 고아 출신에 열심히 살다가 사업을 망한 이유로 우리 동네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그때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약간 조현병 증상이 오더니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동네에 살고 있던 정신과 의사에게 이 여자에 대해 말해주고 그 정신과 의사가 그녀를 데리고 자기 병원으로 갔다가 거기서 강제 감금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연고자니까 그 여자 자기 병원에 입원시키면 건강관리공단에서 나오는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입원이 필요 없는데도 입원을 시킨 거죠. 그 여자는 세상에 믿을 사람 한 명 없다고 크나큰 배신감을 느껴서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파하면서 행동을 하다가 결국 자기 스스로 그 병원에서 탈출한 거랍니다. 그 여자 그 의사에 대해서 신고를 했지만 이미 손 쓸 수 없게 다 막아놓아서 그 의사는 처벌을 받지 않았대요. 그 동네에서 그 의사는 이사만 가고 그 여자는 그 동네에 다시 들어가게 되었는데 트라우마가 생긴 거인지 그냥 더 이상 삶의 의지가 없다고 이장님한테 상담을 받다가 낙동강에 몸을 던지려고 하다 그때 저에게 발견된 거고요. 저는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정말 풍파 하나 없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들까 하면서 눈을 꼭 감았어요. 제 친딸이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에게 제 친딸의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내 딸도 똑같이 힘들어하다가 이 낙동강에서 몸을 던졌어. 시체도 못 찾고. 아이고, 정말 너무 슬프네. 신발만 낙동강에서 발견되었는데 나는 시체를 못 찾아서 우리 딸이 살아있는지 죽은지 아직도 모르겠어. 그런데 이런 자식 잃은 엄마도 사는데 이쁘고 젊고 아직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아가씨가 왜 허망하게 죽으려고 하냐고 막 다그쳤습니다. 그런데 제 딸의 사진을 본 그 여자 엄청 토끼 눈을 띠면서 이 여자 내 옆병실에 있었던 여자인데? 자기는 정상인인데 여기 왔다고 뭐지 하면서 저에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랐죠. 아니, 내 딸이?
설마 하면서 그 병원 어디냐고 저는 물었고 그 여자가 병원 이름을 말해준 순간 쎄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 안에 그럼 내 딸이 감금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하면서 미친 사람처럼 거기 무작정 찾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장은 그 병원 우리 동네 살았던 의사놈이 운영하는 곳인데 쉽지 않을 거라고. 일단 내가 그놈이랑 친분이 있으니 그놈의 병원에 찾아가서 내부를 보겠다고, 그리고 그쪽 딸을 찾아보겠다고 하면서 말한 거였어요. 저는 그래주면 감사하겠다고 했고 이장님은 그 병원에 갔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이장님이 저에게 사진 한 장을 보내주는데 그 사진은 방 안에 누워있는 제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순간 손이 바들 떨린 저는 이 여자 내 딸 맞다고, 목에 붉은 점 저거 내 딸이라고 하면서 말했습니다. 와,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저는요, 세상에 무슨 일이야 이게 하면서 무어라 말할 수 없는 감정이 올라오면서 바로 저는 형사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실종 신고 처리된 내 딸 발견한 것 같다고 하면서요. 경찰들은 그게 무슨 소리냐고 저에게 추가적인 설명을 요했고 저는 경찰에게 이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경찰은 기함을 지를 정도로 놀랐고 바로 수사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그 병원으로 출동을 한 거였어요. 경찰이 병원에 왔으니 병원장은 아무것도 못하고 결국 문을 열어주었고 그 안에서 죽은 줄 알았던 내 딸이 발견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했더니 낙동강에서 진짜 죽으려고 했던 제 딸이 거기에 몸을 던진 거였어요. 겉으로는 물이 깊어 보이는데 그곳이 습지라서 거의 몇 센치 안 되는 깊이에 진흙이 깔려 있었던 거고, 제 딸은 죽지 않고 신발이 빠진 채로 허우적거리고 있었던 거지요. 그때 제 딸 무진장 술을 많이 먹었고 인사불성인 상태라서 본인 이름도 모두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 딸을 발견한 그 미친 정신과 의사가 자기 병원으로 무연고자인 줄 알고 끌고 간 겁니다. 제 딸 연기 연습하느라 지문이 다 다를 정도였으니 신원 확인도 못하고 그렇게 병원에 끌려간 겁니다. 아이고, 뭔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었죠. 그런데 이제 공단에서 돈을 받으려면 그 사람 신원이 필요한데 제 딸이 말을 안 해주고 자기 정상인이라고 주장하니까, 안 그래도 자기 비슷한 사건으로 고소당했는데 이번에 또 이 여자가 밖에 나가서 자기를 고소하면 자기 진짜 감옥 갈 수도 있으니까 안 되겠다 하고 제 딸을 거기서 강제로 감금한 거예요. 옥장이 무너지고 속에서 천불이 났죠. 아니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건지, 내 딸이 무슨 죄가 있어서 하면서요. 사건의 중대성을 파악한 경찰은 바로 구속영장 청구를 했고 바로 그 의사는 구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딸은 대학병원으로 가서 검진을 하고 상담을 받았어요. 정신적으로 극도로 예민하고 불안정한 상태라고 하면서요. 마음이 아팠죠. 우리 딸,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착하게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한 거지 하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딸은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나 이번 일을 마냥 나쁜 일로만 생각 안 하려고, 사는 게 싫어서 죽으려고 몸을 내던진 내게 누군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계기를 준 거라고 나는 생각해. 그래서 나 지금 행복해. 감금되었다가 일상을 되찾았으니까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 정말로 엄마 덕분에 이렇게 엄마 얼굴도 볼 수 있고. 나 이제 힘내서 살 거야. 남자 때문에 눈물 흘릴 일도 없을 거고, 또 남자가 뭐라고 내 자신을 깎아내리고 그런 짓도 절대 안 할 거야. 알겠지, 엄마? 나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찾아줘서 정말 고마워. 이제 우리 힘 합쳐서 잘 살아보자. 라고 하면서 저를 꼭 안아주더라고요. 저는 우리 딸이 살아있었구나, 이건 기적이야 하는 마음에 너무나 정말 벅찼습니다. 그 의사놈은 개놈 자식은 징역형을 받았고 의사 면허도 박탈당했습니다. 그리고요, 제 딸은 다시 학교에 재적 처리되었지만 재입학 절차를 통해서 지금은 학교 다니고 다시 자기의 꿈을 찾기 위해서
한 걸음씩 내딛고 있네요. 저는 그런 딸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좋습니다. 내 딸만큼 이렇게 강인한 사람은 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람은 모두 다 소중해요. 죽지 않고 살 가치가 있습니다. 제발 죽기 전에 딱 한 번만 더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사랑을 준 그 존재들을 생각해 주세요. 당신은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생각하지 말고 우리 손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 봐요. 제가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미래와 안녕을요. 그럼 오늘도 우리 한번 잘 살아보아요. 저처럼 힘들게 살았던 사람도 힘내서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살고 있으니까요. 제가 당신의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묵묵히 뒤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사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말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삭막한 세상이지만 우리 서로 도우고 사랑하고 연대하면서 살아요. 그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